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득금액이 구해진 뒷단계로 소득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부가세 때 매출이 확정되고 거기에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갖춘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빠지면서 매입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될 거고요. 그걸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을 시작하죠. 물론 거기서 비용 중에 부가세와 상관없이 추가로 빠질 수 있는 대표적인 인건비나 그다음 간이영수증이나 기타 적격증빙 외의 증빙을 갖춰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 기부금, 대출이자 등등등 모두 차감되고 난 금액에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 중에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합쳐지는 지원금을 합쳐서 회계상 순이익을 만들어냅니다. 회계상 기준으로 만든 순이익과 이제 소득세 계산을 위해서 도출해야 될 순이익의 차이인 세무조정을 반영해서 세금 계산을 위한 준비를 마칩니다. 그게 바로 소득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상 순이익과 소득금액의 차이도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이제 이 소득금액에 우리 사업소득금액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추가로 합산하게 됩니다. 내가 이 개인사업자를 하고 있지만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도 있다면 근로소득을 합산하셔야 됩니다. 다른 영상 꼭 참조해서 보시고요. 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셨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합산해서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각자 계산한 것보다 합쳐서 세금이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니 각자 세금 계산으로 끝내신다면 세금 신고를 잘못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자 말고 다른 사업자 소득이 있을 수 있죠.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사업자 번호가 없는 3.3%의 프리랜서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합산해야 됩니다. 합산할 때는 근로소득의 경우 연봉을 합산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해준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 금액을 합산하게 될 거고요. 프리랜서 소득도 전체 세전금액에서 우리 사업자처럼 장부를 작성해서 비용을 차감한 후에 소득 금액을 합산하시던지 아니면 경비율로 차감하고 난 후에 소득 금액을 합산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계속적으로 강연을 하진 않지만 어쩌다가 발생한 강연료 수입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걸 우리가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발생하는 소득. 강연료의 경우에는 증빙이 하나도 없더라도 법에서 무조건 60% 비용을 차감해 줍니다. 그럼 40%에 대해서만 합산하면 되겠죠.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영업권 평가를 합니다. 그 금액도 기타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60%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타 소득 금액으로 합산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모든 기타 소득이 60% 필요경비를 적용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케이스별로 경비 인정률을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 외에 연금소득이라든지 또는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에 2천만 원을 넘어간다면 그 금액을 합산하셔야 됩니다. 이자 배당 소득은 따로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그냥 금액 자체를 합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금액이 나오면 그 밑단계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차감하죠.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추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자녀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중에 누가 받을 건지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소득이 많은 분이 자녀 공제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도 형제 자매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한 분이 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상의를 안 하시고 모든 분들이 공제를 받으셨다? 이러면 바로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서 추징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모든 부양가족이라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녀 20세, 부모님 60세라는 요건을 갖추셔야 되죠. 그리고 대전제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이와 소득 요건 반드시 따지셔야 됩니다. 어쨌든 형제자매나 배우자랑 중복되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누구한테 받을지 모르겠다. 소득이 많은 분이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카드 부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배우자는 근로자고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신용카드 쓰실 때 반드시 사업용으로 넣을 수 없는 비용들은 배우자 카드로 몰아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로자들 신용카드 공제받을 때는 사업성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또는 체크카드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쓰신 부분 중에 옷을 사거나 미용실 가거나 헬스장 가거나 이런 비용들을 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차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아주는 게 더 좋겠죠. 그 외에 국민연금 불입하신 부분은 여기서 차감이 될 겁니다. 그럼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겠죠. 건강, 고용, 산재보험은 손익계산서상에서 이미 비용 처리가 끝난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공제 부분에서 특이하게 차감됩니다. 헷갈리시지 마셔야 되는 부분이 직원들 월급에 대해서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국민연금도 다른 보험료와
차별 없이 다 손익계산서상 비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인 나의 건강보험료는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가 되지만 국민연금은 이렇게 종합소득공제에서 차감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노란우산공제 또는 소상공인공제라고 하죠. 이걸 불입하신 게 있다면 여기서 차감됩니다. 물론 불입금액이 한도 끝도 없이 크다고 다 차감해 주지는 않습니다. 연에 차감되는 금액이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금액 개념 기억하시죠? 순이익에서 세무조정 끝난 그 소득금액이, 즉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이 안 된다. 이러면 연에 5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 불입하신 것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4천은 넘는데 1억이 안 된다. 그럼 연에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자, 1억을 초과하면 연에 2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200만 원까지 공제된다는 건 세금이 얼마만큼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궁금하시죠? 사업소득금액이 1억을 초과했다. 이러면 200이 공제되는데요. 2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효과는 본인 소득세율에 따라서 틀리겠죠. 1억 초과하는 부분이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겠죠. 35%에서 45% 사이가 적용될 겁니다. 그러면 지방세까지 해서 38.5% 또는 49.5%의 절세 효과가 나오는 거죠. 200만 원이라고 치면 77만 원에서 최대 99만 원까지 세금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면 500만 원까지 연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5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세율은 제일 낮은 6%에서 4천만 원이니까 15%까지 적용될 수가 있죠. 그럼 지방세까지 해서 6.6%에서 16.5%니까 세금으로 따지면 500만 원의 이 세율들을 곱하면 최저 33만 원에서 최고 82만 5천 원까지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그 단점 때문에 국가에서 만든 제도니까 꼭 활용하셔서 비용 인정받고 세금도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본인 월급 비용 처리 안 되는 거 잘 아시죠? 법인하고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월급을 비용 처리 못하니까 당연히 퇴직금을 못 받겠죠. 그래서 노란우산공제 제도라는 게 마련되었으니까 적극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금액들이 빠져서 나온 게 과세표준이라고 하죠. 자, 과세표준이 이 예에서는 본인 공제와 노란우산공제 500만 원 차감하고 나서 과세표준이 674만 8천 원이 나왔습니다. 종합소득세율 8단계 누진세율에서 이러면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겠죠. 자, 6% 적용하면 40만 4,880원의 소득세가 나와요. 자, 이렇게 구해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차감해 줍니다. 세액공제 감면이 뭐냐면 구해진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또는 전체를 세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창업감면 제도잖아요. 청년 창업감면은 세금의 100%를 차감해주고 청년인데 수도권 쪽에 있는 경우에는 50% 감면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저 산출세액의 50% 100%를 감면해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다른 소득이 있거나 또는 수입 중에 지원금이나 또는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같이 특별히 혜택을 받아서 수익으로 잡힌 부분에 대한 산출세액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100% 감면이라도 세금이 0이 아니고 몇만 원, 몇천 원이라도 나온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영업의 수익 쪽에 그 부분 때문에 100%까지는 아니고 일정 부분의 세금이 나왔을 겁니다. 창업감면이 여기서 적용이 될 거고요. 창업감면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중소기업으로서 이 사례와 같이 도소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도권 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보기 예처럼 10% 4만 원 정도가 빠질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IRP를 가입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차감해 줍니다. 자, 이 부분은 사업자인 경우에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낮은 경우에는 불이익금액의 15%를 차감해 주고요. 4,5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12%를 차감해 줍니다. 즉 지방세까지 하면은 16.5%, 13.2%를 차감해 주죠. 불이익금액의 그 세율만큼 차감해 주는데요. 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불입을 많이 한다고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연금저축만 있는 경우에는 600만 원까지 한도고요. 여기에 퇴직연금이 섞여 있다 또는 퇴직연금만 있다 이러면 연 900만 원까지 차감 대상이 됩니다. 900을 차감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900만 원의 소득금액에 따라서 16.5% 또는 13.2%의 세금을 차감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4,500만 원 미칠 경우에는 최대 148만 5천 원을 차감받을 수 있고요. 4,5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118만 8천 원을 세금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이 부분도 반드시 불입하셔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연금을
무상으로 받으시는 혜택도 있지만 이렇게 세금 절세도 되니까 활용하셔야 되겠죠. 물론 중간에 해약하시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는 단점도 있으니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거 외에도 표준세액공제라고 해서 우리가 근로자처럼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의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공제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직원이 생겨서 회사에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회사가 소비성 서비스 업종만 아니라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도 받으실 수 있죠. 23년부터 통합고용 세액공제라는 제도로 바뀌어서 회사가 전년도 대비해서 직원 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챙기셔서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유지관리가 안 되면 공제받은 금액의 일정 금액을 다시 납부하셔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인원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자, 이런 세액공제 감면 제도를 다 차감하고 혹시라도 법에 정해진 가산세를 내셔야 되는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늦게 신고하셔서 지급 명세서 가산세를 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비용으로 인정은 받았지만 적격증빙을 못 받아서 2% 가산세 내셔야 되면 그 가산세를 포함하셔야 되고요. 지출증빙 가산세 2% 이런 부분도 세금에 다 포함해서 가산세에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6개월치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게 있죠. 중간예납세액을 11월에 납부한 게 있다면 그 금액을 여기서 차감해주면 됩니다. 기납부세액으로. 이렇게 해서 나온 세금이 소득세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 예제에서는 중소기업 감면 10% 받고 연금저축 퇴직연금 300만 원 불입한 거에 15% 세액공제 받고 표준세액공제 7만 원까지 하면 56만 488원의 공제감면세액이 나옵니다. 위에서 산출세액이 40만 4천 원이었기 때문에 공제감면이 더 크죠. 그럼 환급이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이거는 법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딱 40만 4,880원까지 차감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11월에 이미 60만 원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신 게 있다. 이러면 60만 원만큼은 환급이 되겠죠. 위에 공제감면 금액이 커서 환급이 일어날 수는 없고 미리 낸 세금이 있다면 그 부분은 환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종합소득금액 중에 3.3% 프리랜서 소득금액이 있었다. 그러면 3.3% 중에 소득세인 3%가 여기 기납부세액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 또한 이 사례의 경우라면 환급을 받겠죠. 사례와 다르게 산출세액이 1,000만 원이 나왔다. 이러면 공제감면 금액도 다 차감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중간예납세액도 차감을 하고 3.3% 미리 낸 세금이 있다면 차감이 돼서 최종 세금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잡한 부분은 모르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세금이 계산되는지 그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이렇게 세금 계산되는 구조를 알고 나시는 분들은 비용을 챙기시는데 더 적극적이시거든요. 비용도 잘 챙기시고 세금 혜택도 누리기 위해서 그 외에 노란우산공제나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도 불입하셔서 노후자금 마련도 필요하겠지만 이 세금 혜택도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챙기시면 되겠습니다.